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마인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타인 때문에 생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쇼펜하우어 책이 되게 인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이 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제가 이 책을 뭐 최근에 좀 읽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요 4가지 구절을 가지고 제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비교심을 버려야 된다.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돈을 모으거나 뭔가 투자를 할 때 비교심이 나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잘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옆에서 예를 들어 코인을 투자해서 막 3배, 5배, 10배 벌었대. 나도 돈을 벌었는데 저거를 했으면 내가 돈을 더 벌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심 때문에 막 갑자기 잘 해놓은 거를 막 이렇게 갑자기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막 옮겨가기도 하고, 반대로 막 저축을 할 때 나는 그냥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돈을 쓰고 뭐 여행을 가고, 뭐 김대리 요번에 겨울에 뭐 어디 여행 안 가? 여름에 여행 안 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안 가는데요. 그러면은 뭐 일한 지 지금 몇 년 차인데 해외를 한 번도 안 가 하면서 맨날 집에만 있어? 호호호호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내가 귀등에 들으면은 막 화가 나는 거야. 남들도 다 돈 쓰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지 하면서 막 돈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비교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에 이런 거죠. 남과의 비교를 최대한 멀리 해야지만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데 SNS 이런 것들은 이제 남과의 비교를 이제 극단적으로 높여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고, 돈 많이 벌고 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지지와 호의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과 비교하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뭔가 지지를 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되게 마음이 좋아지는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굳이 뭐 문제 있니?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비교심이 가고 싶은 길을 막 흔든다는 건데, 이 문구 아까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라는 게 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이 자존심하고 되게 다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존심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존심은 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게 자존감이자 자존심인데,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뭐라고 하면은 싫어서 뭔가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나의 품위를 지켜야지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죠.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자존심이고요. 자존감은 자기 내면에서 찾는 게 자존감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거, 비교심 막 이런 것들은 자존심의 영역인 거고,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자존감을 갖고 살으라는 거는 나의 내면을 이해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은 경쟁적이고 방어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한테 굽히면 안 되니까, 난 남한테 지면 안 되니까 나는 경쟁적이 돼. 근데 내가 맨날 보는 게 SNS, 인스타그램이야. 그러면 남들은 맨날 여행 가네. 내 친구 옛날에 중2 때 나랑 같이 놀던 애가 갑자기 결혼 잘해가지고 막 파리에 여행을 갔어. 그래 나도 가야지 막 이런 거야.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 아니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갑자기 뭐 벤츠를 뽑았어. 그럼 나도 뽑아야지 막 이런 거 있죠. 경쟁적이고 방어적 성향을 자존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자존감은 뭐냐면, 자존감은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못 벌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과거에 뭔가 실수를 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나 스스로를 보는 게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이제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당장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죠. 나도 되고 싶은 건 많죠. 근데 당장은 내가 돈이 없고 당장은 내가 어떤 뭐 공부가 없고 당장은 내가 어떤 실력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래도 좀 최대한 잘해보려고 하는 거.
이러면서 차근차근 내 강점이 생기는 거고 단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제가 저런 거니까 나는 왜 못해? 야, 얘는 코인으로 뭐 얘는 뭐 주식으로 몇 배 벌었는데 그럼 나는 왜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완전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뭐 30대 초반 그때 결혼할 때까지 90%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도 뭐 거의 막 8, 90% 저축했었거든요.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반대로 힘들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 건데 제가 20대 때고 그리고 저도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삼성 다닌다고 하면서 월급도 그래도 많이 주는데 당연히 뭐 차도 뽑고 뭐 옷도 사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90%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나의 자존감은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힘들었지만 사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랬지만 결국에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내 길을 가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되는 거지. 뭐 남이 나를 뭐 바꿔줄 것도 아니고 남이 나 도와줄 것도 아닌데 내 갈 길 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것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남들이 비난하는 게 아주 힘들진 않았다는 거죠. 30대에도 저는 70%를 막 저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이후 애가 태어나도 막 70%씩 저축했는데 이때도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거는 이제 저축하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이걸로 막 돈을 막 불려 가야 되니까 불려야 되는데 투자금이 모자라서 막 그때 막 너무 답답할 때였으니까 열심히 저축을 했지만 반대로 그렇게 저축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 성과가 내 미래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 선택했구나라는 그 성과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힘들어도 반대로 한편에서 힘들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잘 물어보시면 이게 자존감이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남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만 세지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좀 와닿았는데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얘기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타인들이 나를 되게 뭐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막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타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그냥 나한테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툭 던지는 말인데 그걸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그거에 막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타인이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이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나의 겉면만 보고 내가 말하는 어떤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뒤흔들릴 정도로 고민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인의 마음은 피상적이고 천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인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에게 어떤 거를 막 내가 기대하는 타인의 평가를 되게 집착하는 분들은 인생이 되게 좀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잘 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죠. 나도 타인을 평가하는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가? 그냥 보이는 거 대충 보고 이 사람은 이래 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남을 대충 판단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를 대충 판단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대부분 무식하고 편견이 있고 좁고 빈약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가려는 길을 과연 이해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뭐 대단하게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맞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오늘부터 바뀔게. 이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날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런 짤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보들하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반박을 하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합니다. 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와 다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지킨 거죠. 바보와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당신 말이 맞네요 하고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상이라는 거죠.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제가요 왜 저축을 하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냐면요, 이래 저러 해서 이래요. 막 이러면은 상대가 감명받았습니다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대부분은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뭐 이거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늘 평가는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승진과 출세와 명예가 결정되는 게 인간사인데,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당당하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남을 위해서 나를 연기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원해가지고 이 학과랑 이 학교를 왔는데 저는 너무 싫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부모님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는 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거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우리 카페에서, 부인난 카페에서 그 라이프 체인지라는 수업을 이제 막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 한 4주 수업을 하는데, 요때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엄청 큰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나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수업을 듣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큰 부자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많이 고민을 안 해본 거죠. 진짜 고민을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과연 진짜 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남들이 원하는 멋진 삶이라는 어떤 그 정형화된 그 틀에 나를 막 억지로 끼워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잘 고민해보면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부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소박한데, 저는 뭐 차 욕심도 없고요, 저는 집 욕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요 정도인데 100억 부자 될게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채널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거꾸로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해보면은, 네? 제가 왜 부자가 돼야 되죠?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못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큰 부자가 되겠다. 뭐 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어디 뭐 강남에 살겠습니다. 뭐 저는 뭐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겠습니다. 뭐 저는 차를 뭐 엄청 좋은 걸 탈 거예요. 뭐 말하는 게 과연 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자존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나의 내면에 물어본 그 대답인 건지, 자존감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구절은 요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다. 투자에서도 많이 좀 얘기하는 것들이기도 한데, 세상에는 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본 다음에는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해보면 이런 거구나 아는 게 있는데, 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데, 이 각자 세계는 그의 세계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관점이 뭐 풍부하면은 세계는 재밌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제가 뭐 맨날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제가 맨날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인생을 바꾼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축하겠다고 말을 많이 하시고 마음을 먹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연초다 보니까 올해부터 저축합니다, 오늘부터 뭐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직접 안 해봐서 그런 것도 많거든요. 해보면은 이게 좋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하기 전에 알 방법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1억을 모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실제 모아본 분들도 있겠지만,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뭔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1억 있나 5천 있나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1억을 모으기까지의 그 고생과 그 1억을 모으는 동안에 내가 어떤 깨닫는 거, 그리고 1억을 모으는 동안 뭐 많은 연습들을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든든한 것도 있고, 내가 1억이나 있구나, 한 연봉의 한 두세 배를 내가 모아놨네, 뭔가 그 뿌듯함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안 해보면 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깨작깨작 하는 거 말고 완전히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앞으로 올해는 달라져야지. 뭐 6개월 전부터 달라지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아. 여전히 내가 맨날 만나던 친구 만나고 내가 여전히 맨날 만나던 어떤 뭐 사람 만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맨날 회사 사람들 만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변화한 게 아닌 거야. 변화하려고 마음만 먹었던 거지. 이게 주변 사람들을 바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바뀌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가죠. 제가 한 40년 조금 더 살아보니까 뭐 아직 젊다면 젊은 건데 이 정말 생각한 대로 산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뭔가 바뀌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좀 안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갈라지는데 이게 보면 이 생각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매사를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매사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젊을 땐 잘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쫙 갈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좀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막 이게 달라져요. 분명히 뭔가 비슷한 능력자였는데 길이 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막 스스로 막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막 뭘 해. 집에서도 뭘 하고 뭔가 막 다른 걸 막 하려고 하고 막 뭔가 그 긍정적이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뭐 특별히 뭘 하지는 않는데 남을 뭐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주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하지 마. 해서 뭐 하냐? 야, 너 그런 거 해봐 뭐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더라.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이제 15년 차가 됐는데 15년 전에 이제 주택을 하나를 좀 산 거예요. 그걸 산 거에서 얻었던 경험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정말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잘 못 누르던 사회 초년생이었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뭐 중간에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반대로 좀 설명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인생이 안 달라지는 게 아닌가. 아까 말한 자존감부터 쭉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고 그때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가 갈 길만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공의 경험도 생기고 내가 어떤 긍정적으로 살면서 계속 노력하려고 바뀌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인생이 바뀌면서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이 쉽다고 말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성공은 절대 쉽지가 않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다 할 거 없이 성공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요. 뭐 창업이라는 게 쉬울 리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한번 도전을 해볼 이유는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를 각오하고 무언가를 도전을 해야 성공도 얻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까 봐 도전을 안 한다. 아니면 어차피 뭐 안 될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야 어차피 그거 해봐야 뭐 의미가 있냐. 그냥 이대로 살아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정답인가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내가 좀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막 주변에서 나를 막 비난도 하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야 원래대로 돌아와. 다시 막 나를 잡아 끌더라도 한번 해볼만 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 만들어 봤습니다.